네, 안녕하세요. 조혜인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스케줄도 바쁘시고 또 애들 고등학교 보내시려니까 마음도 막 설렜다가 걱정됐다가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애들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드리고 갈게요. 제 소개를 PPT에는 안 넣었는데 인쇄한 거 받으신 파일에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저는 상상고, 보인고 수업하고 있고 양재고도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대성의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제 피치의 타이틀은 Head Start이라고 해서 머리 시작인데 그게 뭐냐면 유리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영어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시작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1등은 단어예요. 3년을 영어를 관통하는 건 어휘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상상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본인 입으로 한 말이 선생님, 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외운 단어로 아직도 먹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그 학생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외운 단어로 고등학교 때 먹고 살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내신 기간이랑 이제 비내신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비내신 기간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에서 기말을 텀을 한 1주에서 2주 두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이 여름방학? 근데 여름방학이 뭐 한 3주?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울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지금 대비가 안 돼 있는데 1학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땅 시작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인 거죠.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사실 1학년 내신을 이미 다 말아먹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바로 3년 내내 가는 건 어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휘 특강이 왜 중요한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영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면에서 달라져요. 첫 번째는 퀀티티 면에서 달라지는데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때는 교과서 문장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세 단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90문장 정도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 때는 다 아시겠지만 교과서는 기본이고 모의고사도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부교재가 2개씩 들어가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교재를 써요. 그래서 뭐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교재를 쓰고 그리고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수특을 쓰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 있는 부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채널 자체가 많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교과서, 어법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교과서 기본 그리고 모의고사 한 세트 다 들어가 거기에 부교재까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양도 늘어나고 채널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영어 안에서도 아이가 봐야 될 영역이 다양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걸 계획을 자기가 알아서 하냐 못하냐 못해요. 그래서 공부할 양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5배는 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요. 양이.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는 정말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만 거의 10년을 가르쳤는데 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맨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우리 애 중학교 때 잘했는데거든요. 그거는 정말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떤 걸로 지금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성적 그걸로 봐주셔야 돼요. 2등급은 나와야 1학년 내신이 나와요. 2등급은 나와야 고3께. 그래야지 내신을 비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어 난이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우리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애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디서 발췌하는지 아세요? 그 논문이나 원서나 책이나 이런 데서 발췌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을 아무리 난다긴다 하고 잘하고 라이팅을 아무리 잘해도 학술적인 용어를 모르면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어휘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말 이상한 단어를 하나 내면 그거는 이제 킬러용이고 그거 말고 나머지로 다 소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나오는 동반어를 최대한 돌려놓으면 아이가 영어 공부를 조금 덜 해도
성적이 남들보다 잘 나오는 기적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토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어려워져요. 철학, 사회, 경제, 과학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도 어려운데 한글로 바꿔놔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하시면 어법, 어휘, 서답형 요렇게 세 가지에서 우리 학생들이 결국 문제가 돼서 1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요 세 개가 다 완벽하면 1등급이 당연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그리고 스피킹 잘하는 친구들을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이 어법이에요. 왜냐면 어법 용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수업을 하면서 분사, 동명사 막 때려가면서 빠르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을 좀 어려워하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감으로 많이 풀어요. 근데 감으로 많이 풀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어떻게 돼요? 첫 1학기까지는. 근데 2학기부터 성적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내용은 우리 모두 다 달달 외우고 가요. 그러니까 뭐 문장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은 당연히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키워드에 이제 동반이어를 선생님들이 시험에 내세요. 이 동반이어만 알면 끝이 아니라 이 동반이어를 derivative form, 그 파생어 형태로 쓰는 것까지 돼야 서술형 요약문이나 빈칸 영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술형에 항상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형 변화 가능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형 변화는 이 파생어 형태로 변형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 어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킬러 유형 어법, 어휘, 서답을 결국 관통하는 건 어휘가 됩니다. 어법은 왜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법은 그 어법 포인트를 물어보는 건데 그 어법 포인트는 아이들이 포인트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문 분석이 돼야 보이거든요. 그 구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어가 보여야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어를 알아야 구문 분석이 되고 그래야 어법 이론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어휘, 서답형은 사실 다 어휘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도대체 어떤 단어가 나오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1학년, 2학년 내신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단어만 제가 모아온 건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단어들을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휴양지 많이 생각하시죠? 그 리조트 아니고 이번에 휘문고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리조트는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쓰는 단어의 뜻이 달라져요. employee, 애들한테 employee 알지? 라고 하면 알아 엄마 고용하다잖아 라고 할 거예요. 고용하다 아니고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선 이용하다라고 나와요. 그런 동사들, 그런 단어들을 고등학교식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모의고사든 교과서든 독해가 돼요. 그리고 이 opt for, 이거 보인고 기출인데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choose라는 쉬운 단어가 있는데 opt for 쓰죠. 이런 식으로 동반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단어는 여기 alleviate, 요거는 완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쉬운 단어도 많은데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일예로 가져와 봤는데 important, unimportant 모르는 친구들 없죠. 요거의 동의어들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어를 알아야 애들이 내신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어 수준인지 보시고 싶으시면 요 정도의 단어에서 모르는 게 3개 이하여야 내신 때 조금 비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머님들 표정이 너무 막 헉 하셔가지고 제가 어쨌든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 이 교재가 제일 중요한데 교재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단어책이 되게 두꺼워요. 뭐 복화 1800, 뭐 36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단어를 몇 번 돌았냐가 아니라 그걸 아무리 돌아도 정말 답답한 게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만든 책이 요거예요. 뭐냐면 제가 한 7, 8년쯤 되고 나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강의를 시작하고 정말 나오는 단어만 나와요. 나오는 단어만.
그것만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번 돌려놓으면 아, 너무 좋을 텐데. 공부를 좀 덜 해도 성적이 잘 나올 텐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다 빅데이터로 추려가지고 그리고 다 제가 분리를 해가지고 이 카테고리들에서 나오는 동반이어들을 다 분리를 해서 이 카테고리별로 동반이어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이런 책은 시중에 어느 것도 없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지, 도움, 협력, 동의 이런 거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단어들이거든요. 요거에 반대되는 반대, 저항, 의심, 비판 이런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선지에 무조건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외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수가 좀 적어요. 850개. 6주에 850개를 2번 돌 건데 우리 애는 이런 어려운 단어뿐만이 아니라 기본 단어도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 당연히 제가 단어책 하나 병행해가지고 셀프 테스트로 집에서 매일 보게끔 지도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학생이랑 학부모님과 상담하고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된 어휘들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출되는 어휘를 딱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살짝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한 3, 4년 전에 그 대치동의 모 어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어떤 단어를 딱 말씀하시면서 요 단어의 동의어 말씀해 보시겠어요? 요 단어의 반의어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치동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의 덕목이 어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동반이어를 수업하면서 쏟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적중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고등 강사한텐. 왜냐면 이건 정말 실력이 안 쌓이고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하면 애들한테 그 많은 그 동의어 반의어 정말 기출되는 애들을 애들한테 알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학원은 이제 제가 안 가게 됐는데 제가 떨어진 거 아니고 안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걸 물어보셔서 제가 언젠가 설명해야 하면 어머님들한테 꼭 동반이어의 중요성을 강사 볼 때도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로 정리가 돼 있어서 애들한테 정말 너무 유리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11월에 시작하는 6주에는 고1 것만 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만 풀 거냐면 어휘가 중요한 문맥상 맞지 않는 어휘 고르기 혹은 그냥 어휘 고르기, 내용 일치, 그리고 빈칸까지 해서 어휘가 중요한 유형들만 대치, 분당, 평촌, 목동, 그리고 송파까지 해가지고 기출 문제들로 실제로 풀 거예요. 고1 거. 근데 그 고1 기출도 3, 6, 9, 11 이렇게 10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런 모의고사들의 내신형 기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봄으로써 정말 신기한 게 고3 거 1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이런 내신형 어휘 기출 문제 보면 틀려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기출로 입문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중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 내신 짧게 하고 그리고 독해 많이 시키시잖아요. 독해를 많이 시키는데 신기하게 내신 기출 문제는 많이 안 풀리세요. 그냥 독해 잘하면 내신 기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요. 수능에서 쓰는 단어 다르고 내신에서 쓰는 단어 다르듯이 다르기 때문에 내신 기출로 고1 걸로 6주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걸로 이어져요. 1월 걸로 시즌2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고2 거를 풀 거예요. 고1, 고2 단어랑 내신 기출까지 잘 풀면 사실 1학년 어휘 정도는 껌이거든요. 이렇게 12주 동안의 어휘를 야무지게 완성을 해놔야 우리 아이가 내신 딱 들어갔을 때 4월에 중간고사 내신 들어갔을 때 좀 편해요. 다른 과목까지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뭘 볼 거냐면 킬러 모의고사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는 그 동형 모의고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모의고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신에서 유형들 있죠. 그것만 모아서 매 수업에 테스트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단어랑 독해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법 포함 그리고 서답형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유형만 모아서 모의고사를 내신형 시험을 매번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내신 때는 지문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랑 감은 다르겠지만 유형을 자기가 편한 거랑 불편한 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 애들이 시험 보고 와서 맨날 하는 말이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자기 성적인지 몰라요, 그걸. 최후까지도 항상 실수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참 마음이 그런 게 마음이 편하면 실수도 안 해요. 근데 막 긴장하고 쫄리고 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한 유형으로 만들어 놔야 내신 때도 편해요. 그래서 킬러만 모아놓은 모기그잼으로 애들한테 매주 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저 책을 똑같이 갈 거거든요. 똑같이 고등 동반이어 850 요거를 총 4회 독을 할 거예요. 뭘 이렇게나 많이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까먹어요. 4회 독을 해도. 그래서 정말 기출되는 핵심 어휘들만 4회 독할 거라서 다른 과목들이랑 병행하기에도 단어량이 300개씩 시험을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걸 몇 번씩 돌 거니까. 점점 편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하는데 그래도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영어도 안 할 순 없고 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여러 번 돌리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월에는 고1 거 풀 거고 1월에는 고2 거 풀 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킬러 모기그잼으로 애들이 이제 어떤 유형을 많이 틀리는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진단을 해서 내가 내신 때 어디를 보완하면 되고 뭐가 부족한지 좀 개괄적인 그런 평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글오글 거리지만 어휘를 지배하는 자, 영어를 지배한다라고 넣어놨고요.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